네, 바로 취재 기자와 함께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오늘 발표 예정된 게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자기 브리핑 일정이 공지가 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앞서 오전까지만 해도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유철한 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돌연 긴급 브리핑이 이뤄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발표를 보면 이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건지 또 배우자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내리겠다고만 했는데 이 또한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116일 만에 나온 결론 아닌가요? 네, 116일인데요.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이후 30일까지 연장을 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 조사 기간을 이미 늘렸습니다. 조사 기간을 2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데 적용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들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에 이런 결과가 발표됐다는 것도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검찰도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이 검찰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사실상 소환 조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 조사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이 된다면 강제 조사 또한 가능합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에 끝나기 때문에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사실상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권익위의 구체적인 결정을 오늘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입장을 또 내놓은 거죠, 검찰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